국내에서 전기 배터리의 주원료인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순도 높은 바나듐이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총성 없는 전쟁인 자원무기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희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지랖TV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원을 무기로 한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전면에 내세우며 이들 두 나라의 자원 무기화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겨울에 접어들면서 난리가 났는데 상당 부분은 러시아의 영향으로 인해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한 달 만에 거의 2배가 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가는 야말 가스관을 잠그는 바람에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연초 대비 무려 10배가 넘게 오른 상황으로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서 유럽이 필요로 하는 전체 천연가스의 40%가 러시아산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데요.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두고 푸틴 대통령은 주문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우리 탓이 아니다라며 실제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이 독일과 프랑스의 기업 고객들이 구매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외신들은 노르트스트림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은 지난 9월 완공됐는데 독일 정부가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 러시아가 승인을 압박하려고 가스 공급을 끊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 새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은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통 가스관이 개통되면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기존의 가스관을 러시아가 잠글 거란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의 돈줄인 가스관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어서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죠.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미국이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제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 이면에는 다음 달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 간의 안보 협상을 앞둔 삿바 싸움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협상을 유리하게 하려면 먼저 가스관을 건드려 유럽을 길들이는 포석이 깔려있는 셈이죠. 다음으로는 중국의 히토류인데요.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 삼는다는 건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이 히토류와 관련된 사업들을 정리해서 한 회사로 만들었는데 그 결과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기업이 탄생한 것입니다. 기존 국유기업 3곳과 국유 연구기관 2곳을 통폐합해 중국 히토그룹이 된 거죠. 중국이 세계 히토류 공급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거로 추산되는데 히토류가 한 기업 손에 들어가 독과점을 하게 되고 이 중국 히토그룹의 최대 주주가 중국 정부니 러시아 가스처럼 체계적으로 무기화 준비에 나선 거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은 지난 2010년 일본을 무릎 꿇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센카쿠를 둘러싸고 중일 두 나라가 갈등을 빚었는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 안 한다고 하자 3일 만에 일본이 꼬리를 내려 센카쿠 해역에서 체포된 중국 선장을 무조건 석방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 히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입김이 더욱 세지게 되면서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미사일, 잠수함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생산, 공급 가격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중국 내 매장량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중국이 수십조 원을 들여서 남미나 호주 등지의 해외 광산을 뭉터기로 사들이고 있어서 더욱 문제입니다. 중국은 히토류,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전면에 내세우며 21세기 자원을 무기로 한 노골적인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연관 산업에서 중요한 산업 원료로 주목받고 있는 광물이 바나듐입니다. 국내에 순도 높은 바나듐이 다량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래 자원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 원자번호 23번의 바나듐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바나듐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관리 시스템, 특히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핵심 장치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개발돼 사용되고 있는 ESS 시장의 대부분은 안전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리튬을 원료로 하는 리튬이온 전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바나듐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듐은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 효율성은 10에서 15% 떨어지지만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없고 가격이 30% 정도 저렴하며 수명도 20년 이상이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리튬이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바나듐은 강도나 탄성을 높이는 성질이 있어 철과 혼합해 지진에 대비하는 건축용 특수강 재료를 만들 때에도 활용됩니다. 중국에서 철근에 바나듐을 넣어 강도를 높인 건축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또 색깔이 아름다워 제트 엔진과 공구 제조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도가 다양한 바나듐이지만 한국은 해마다 수천 톤의 바나듐을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질 조사 결과 국내에도 바나듐이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포천의 티타늄 광산에 산화바나듐이 함유돼 있는 다량의 바나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지질 조사 결과 확인됐고 이 지역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나듐 원석인 티탄 철석의 매장량은 약 700만 톤으로 추정되며 미국산의 경우 바나듐이 원석 속에 0.5에서 0.7% 함유돼 있는 반면 포천은 0.8에서 1%로 순도가 높고 그 밖에도 충북 옥천 등에도 바나듐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전문가들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바나듐의 연구와 활용에 있어 후발주자이지만 지질자원연구원의 바나듐 전주기 연구개발 기술을 통해 향후 연간 3천억 원이 넘는 바나듐의 수입 대체는 물론 자원 빈국인 국내 천연자원 분야에서 새로운 국부 창출이 기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보다 안정적인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무한 자원 경쟁과 자원이 무기가 되는 총성 없는 자원 전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바나듐 연구 개발을 통해 미래 에너지 위기를 돌파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은 오지랖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